매년 11월이면요, 대한민국 전체가 말 그대로 숨을 멈는 그런 날이 딱 하루 있습니다. 이게 그냥 시험이 아니에요.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바꿔놓을 수도 있는, 뭐랄까, 거대한 국가적인 행사 같은 거죠. 바로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우리가 수능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시험입니다. 오늘은요, 인생을 건 이 8시간의 싸움, 그 중에서도 가장 치열하다고 소문난 수능 수학의 세계로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시험지 표지에 써여 있는 수학 영역. 이 두 글자가요, 수백만 학생들한테는 지난 12년 동안의 모든 노력이 바로 이 한 번의 시험으로 평가받는 정말 결정적인 순간을 의미하는 거죠. 이 얇은 시험지 한 장에 학생들의 미래, 어느 대학에 갈지, 심지어는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될지까지 달려있다고 해도 정말 틀린 말이 아닐 겁니다. 수능 날이 되면요, 정말 신기하게도 대한민국 전체가 잠시 일시 정지 버튼을 누른 것 같아요. 이를 되면 영어 듣기 평가 시간에는 비행기가 뜨거나 내리지도 않고요. 주식 시장도 1시간 늦게 문을 열어요. 심지어 회사원들도 후배 수험생들 방해될까 봐 출근 시간을 늦추기도 하죠. 정말 온 나라가 수험생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조용히 숨을 죽이는 그런 폭풍전의 고요 같은 시간인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수험생이 됐다고 상상해 볼까요? 시험장 색상에 앉아 있어요. 이제부터 딱 100분. 이 100분 안에 지난 몇 년, 아니 평생을 바쳐서 공부한 모든 걸 증명해내야 하는 수학 시험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럼 그 엄청난 압박감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죠. 수능 수학은요, 보면 꼭 잘 짜인 영화 같아요. 처음에는 해볼만 한데? 쉽게 좀 쉬운 문제들로 긴장을 살짝 풀어주거든요. 근데 그거에 속아서 방심하는 순간 아차! 쉽게 정신이 번쩍 드는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바로 뒤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완전 밀당의 고수에. 자, 이게 바로 그 첫 문제입니다. 1번. 아주 간단한 지수계산 문제죠. 이건 뭐랄까, 대부분 학생들이 그냥 눈으로도 몇 초 만에 풀 수 있는? 자, 시작해볼까? 하고 자신감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워밍업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긴 마라톤에 첫 발을 떼게 해주는 아주 의도적인 장치인 셈이에요.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불과 몇 문제 건너뛰어서 7번 문제를 보면요, 분위기가 확 바뀌죠. 이제는 그래프 2개가 나오고 그 사이의 넓이를 구하라고 합니다. 단순 계산이 아니에요. 이때부터는 복잡한 함수를 머릿속으로 그리고 또 그걸 해석해내는 능력이 필요한 거죠. 슬슬 본 게임이 시작된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14번 문제쯤 오면 이제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보기만 해도 어지러운 기하학 도형이 떡하니 버티고 있죠? 원이랑 삼각형이 막 서로 얽혀 있고, 이걸 보는 순간 학생들은 정말 엄청난 압박감 속에서 자기가 가진 모든 공간 지각 능력, 그리고 이건 이렇게 풀어야 해 하는 직관까지 다 끌어 모아야 하는 겁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가죠. 똑딱, 똑딱. 문제 난이도는 점점 더 올라갑니다. 수험생 어깨를 짓누르는 이 압박감은 정말 말도 못하겠죠. 이제는 문제 하나하나가 넘기 힘든 거대한 벽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압박감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드디어 수능 수학의 최종 보스가 등장합니다. 바로 악명 높은 킬러 문항이죠. 이 문제들은요, 정말 잘하는 상위 1% 학생들 사이에서도 옥석을 가려내려고 일부러 아주 작정하고 어렵게 만든 문제들입니다. 아니, 도대체 문제가 얼마나 어렵길래 킬러라는 무시무시한 이름까지 붙었을까요? 뭐가 다른 걸까요? 한마디로 킬러 문항은요, 그냥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 개의 고급 수학 개념을 막 섞어서 하나의 문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리저리 다각도로 생각하지 않으면 아예 손도 댈 수 없는 그런 다층적인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문제들 때문에 말이 많았어요. 너무 어려우니까 결국 사교육에 의존하게 만들고 창의력보다는 문제 푸는 기술만 늘게 한다는 비판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즘 교육계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 중 하나가 바로 이 킬러 문항이었습니다. 자, 이게 바로 대표적인 킬러 문항으로 꼽히는 11번 문제입니다. 와, 그냥 보기만 해도 글씨가 빽빽하고 조건도 엄청 복잡해서 벌써부터 머리가 아파오지 않으세요? 걱정 마세요. 우리가 이걸 직접 풀 건 아니고요. 대신 이 문제가 왜 그렇게 악명이 높은지 한번 속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문제의 풀이를 시작이라도 하려면요, 알아야 할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3차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극한은 뭔지, 함수가 연속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간마다 함수가 다를 땐 어떻게 분석해야 하는지, 또 주어진 조건 안에서 논리적으로 답을 찾아내는 능력까지 이 모든 걸 한꺼번에 다 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하나 잘한다고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수학 실력 전체를 다 테스트하는 거라고 봐야죠. 결국 이런 킬러 문항이 진짜로 테스트하고 싶은 건요, 단순히 계산 잘하는 능력이 아닌 것 같아요. 그보다는 이 엄청난 압박감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창의적으로 해결책을 찾아내는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도 무너지지 않는 강한 멘탈을 시험하는 거죠. 자, 이렇게 100분간의 치열한 싸움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제부터는 이 수능이라는 시험이 한 사람의 인생, 그리고 우리 한국 사회 전체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그 거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건 정말 점수 그 이상의 의미를 갖거든요. 이런 말이 있어요. 한국에서 수능 점수는 그냥 대학 입학권이 아니다. 성인이 되어서 맞이하는 인생의 첫 페이지를 결정하는 것과 같다. 정말 공감 가는 말이죠. 이 점수 하나로 어느 대학에 갈지가 정해지고 그게 또 사회에서 나를 어떻게 보는지, 심지어 미래에 어떤 직업을 가질지에까지 정말 큰 영향을 주니까요. 생각해보면 정말 대단하죠. 이 딱 하루, 이 8시간의 시험을 위해서 우리 학생들은 10년이 넘는 세월을 정말 앞만 보고 달려온 거잖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차근차근 기초를 쌓고 중학교 때 어려운 개념들 배우기 시작해서 고등학교 3년은 정말 모든 걸 이 수능 하나에 쏟아붓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노력이 단 하루 만에 평가받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좀 아이러니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능의 역설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원래 수능을 만든 목표는 아주 좋았어요.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회를 주자. 능력만 있으면 성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거였죠. 하지만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현실은 우리 학생들이 감당하기 힘든 엄청난 스트레스, 그리고 수십조 원이 오가는 거대한 사교육 시장, 바로 학원이라는 그림자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건 학생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경제적, 정신적 부담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죠.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겠다는 조언 이상으로 시작된 이 거대한 시험 제도. 하지만 결국 우리에게 이런 무거운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단 한 번의 시험, 그리고 그걸로 나오는 단 하나의 점수. 과연 이게 한 사람의 미래를 결정하는 최선의 방법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